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3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다 진행이 되었고요. 강한 상승으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6% 정도 상승했고, 현대건설도 7% 가까이 상승하면서 대장주들도 올라가고, 아래 이제 기자재 기업들도 같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단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증시는 그래도 조정을 끝내고 상당히 이제 고점 포인트 근처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9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80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50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7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제 깊이 하락을 했다가 지지라인을 만들고 다시 21선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200포인트까지 사실 이제 쉬지 않고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올라간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사실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 하락폭에서 다시 10% 가까이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도 테마, 반도체 테마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듯한 모습에서 계속해서 다른 테마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에 대한 내년 전망이 좋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1,900억 매수하면서 어제 1조 3천억 대비해서는 작긴 했지만 지금 연일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6,800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투자 매수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들도 매수를 좀 하면서 전반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900포인트 넘어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고점을 넘어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1선 받치면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직 상승폭이 크진 않고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이제는 코스피와의 갭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마 위주로의 이 상위 종목이 형성되어 있어서 코스닥이 지금 바이오 테마에 따라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 이외에도 다른 아래 기술적인 기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좀 부각을 받았을 때 코스닥이 또 자리를 잡으면서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00억 정도 매도하면서 3일 정도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오늘 매도가 좀 있었고요. 한 3일 정도 1조 가까이의 매수 이후에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증시입니다. 니케이는 1.1% 정도 상승을 해서 다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상해 조합은 0.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나스닥도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6%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일단 조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AI에 대한 버블 우려로 쭉 떨어지는 듯 했는데 121선에서 잘 버티고 V자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하락폭이 깊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게 되면 원달러는 1,465원, 1,465.6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고점을 더 높이지는 않고 일단 수렴 구간으로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빠르게 올라온 만큼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제는 환율에 대한 방어 차원의 위치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갔을 때는 이제 뭔가 개입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개입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방어는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제 환율에 대한 상승 요인을 제거를 해 나가야 될 텐데 내년에는 그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을 이제 고환율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전에는 사실 외환 보유고라는 게 계속 줄어드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부터 해서 저점을 찍고 외환 보유고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는 형상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이유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로부터의 그런 반도체 수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의 이 금액이 많아지면서 무역 수지가 계속 이득으로 지금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무역 수지가 점점 이제 좋아지면서 국내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지금 이 300억 달러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4천억 달러가 지금 깨지냐 마냐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하락하던 추세에서 완벽하게 지금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내년에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향후 이제 이 1년 동안도 아니고 메가 사이클이 왔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도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도 좋은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이미 증권가에서는 127조 수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국내의 이 반도체 시장도 있겠지만 거의 다 해외로 나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달러에 대한 그런 유입이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환율이 좀 올라와서 우려스럽긴 하지만 외환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IMF는 사실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근본적인 고환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그런 수입 이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타격을 받는 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었을 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율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가진다, 내년 시장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제 계속 견제를 하는 것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이제 대만의 그런 분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만과의 관계에 심화법을 서명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즉각 반발을 했지만 향후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또 갈등이 유발될지, 또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었을 때는 무역 전쟁에 대한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은 이미 좋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계속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트럼프가 점 찍은 해싯이 이제 연준 의장의 단독 후보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의장이라고 트럼프가 소개를 했고 내년 초에 공식적으로 지명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해시시라고 딱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잠재적 의장이라고 했지만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년 5월에 이제 파월이 퇴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의 금리가 사실 동결이 되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의장에 의한 정책이 펼쳐질 거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고금리가 저금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이제 이 정책을 펼친다면 0.25%가 아니라 0.5%씩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너무 가속화했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져서 좋긴 하지만 미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심화된다면 아예 금리 자체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정책들을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2027년에 금리에 대한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버블에 대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이 시장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와서 종목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 분석이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쌍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 만드는 것은 뭐 차트로서의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상 이제 오늘의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는 구간이었고요.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트는 후발주자로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간의 그런 분봉에 의해서 단타를 치는 것은 충분히 이제 차트 분석에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일봉을 가지고 향후 내일 혹은 뭐 일주일 뒤에 움직임을 계속 분석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추세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향후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탔을 때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 뭐 사실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돌파했고요. 네, 이렇게 쌍바닥 다지면서 사실상 좋은 그림이라고 다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1000만 주 정도로 전날보다 증가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7만 주 매수, 기관 투자자 34만 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좀 최근에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적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에 강하게 유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7만 원을 회복했고요. 6.9%,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다시 도달을 했고요. 네, 빠르게 올라갔던 것이 거의 뭐 3주 동안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가죠. 그래서 거래량은 사실 현대건설 강하게 터지면서 의미 있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살려서 추가적인 힘을 받는다면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해 보이고요. 현대건설 특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큰 의미 없고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 도달까지, 그죠? 그렇게 고점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우리가 뭘 보아야 하는지를 계속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40만 주 이상씩 매수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매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실적 때문에 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매수로 확실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좀 힘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한전기술은 8.4% 정도 올랐고요. 99만 7천 원, 10만 원 가까이 또 주가를 반등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에서 계속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시키다가 오늘 이제 좋은 소식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이전에 강하게 올라갈 때만큼 크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호재가 더 붙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 호재가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주로서의 또 수급이 몰리지 않는다면 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먼 미래를 봐야 된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 큰 의미 없지만 한전기술은 이제 미국과의 본격적인 원전 협력에 있어서 주목을 받았을 때 제 가치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SNT에너지는 4만원 회복했는데 오늘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약하게 좀 흘러갔습니다. 어제 좀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21선은 돌파하면서 진행되었는데 아쉽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라인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좀 상승폭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자재 기업으로서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기 때문에 지켜볼 만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2만 주 매수하면서 진행되었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SNT에너지 9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BHI는 6.8% 올라가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갔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은 사실 BHI죠. 그래서 보조기기로서의 두산에너빌리티와 세트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수주잔고도 역대 최고고 앞으로 들어갈 자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BHI는 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만 1,000원, 6만 2,000원 이 정도는 가볍게 결국에는 뚫고 나갈 거다.
외국인 투자자 19만 주 매수하면서 최근에 또 다시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수로 조금 더 힘을 주고 있고요. BHI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합니다. 성원밴드도 250원 올라서 0.9% 반등했고요. 조선에 대한 테마가 좀 더 짙기 때문에 성광밴드는 오늘 다른 원전 대비해서는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닥 라인 잡아가고 있고요. 21선 전에서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성광밴드도 좀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 볼 만하고요. 특히 12월 중순쯤에는 알래스카 LNG에 대한 프로젝트가 미국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올 것 같습니다. 소식이.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이 성광밴드도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주로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는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용이고요. 태용도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게 거래량 없이 흘러내려가다가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적었고요. 사실 이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선 뚫고 나갔는데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여전히 이제 갭이 벌어져 있고요. 빠르게 올라간다면 이전처럼 이렇게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일, 7일 정도 연속으로 이탈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보험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급적으로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간에 그냥 이 전체 테마에 의해서 좀 올라갔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지는 8.8% 정도 올랐고요. 고점 부근에 다시 위치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힘이 강합니다. 우지는 좀 힘을 받았을 때 10% 이상씩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있고요. 수렴 구간 만들고 또 올라가는 그림이 전형적인 상승 차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1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응집을 할 때마다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가 딱 분석하기 좋게 적절할 때에 거래량을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우지는 이제 SMR 계측해서 이제 계측기가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계속 주목할 만한 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15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10만 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성파워텍이고요. 보성파워텍도 4%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1선 받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34만 주 정도, 32만 주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5% 정도 올라갔고요.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거래량은 죽어 있고요. 거래량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은 아직 하진 않겠지만 확실히 이제 바닥 라인 잡고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35만 주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소식들을 또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에서 러트닉이 한국의 투자금을 미국 원전부터 투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옴으로써 확실히 이제 투자금의 이 우선순위가 1위가 원전이구나라는 것으로 다시 인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금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투자금도 같이 미국의 원전 사업에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속해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기자재 기업들에게 호재로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한국 대미 투자 펀드의 첫 번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한국이 2천억 달러 그리고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원자력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건설을 하고 현금 흐름을 50대 50으로 나눈다. 이 내용은 사실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미국의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번기고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아주 많은 금액을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러트닉 장관은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 마누가 프로젝트 두 개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에 얘기가 나온 만큼 2026년에는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연히 주도 테마가 조선 원전으로 다시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방산 또한 같이 이 주목을 받으면 내년에도 조방원이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원전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조기 배치 프로젝트에 8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총 1조 2천억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테네시강 유역 TVA와 SMR 개발 기업 홀텍을 선정해서 두 개의 이 프로젝트에 각각 4억 달러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죠. 홀텍 프로젝트가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고요. 본격적으로 홀텍 프로젝트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 TVA 프로젝트는 지금 여기에 기사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TVA 프로젝트는 테네시주 클린치강 원전 용지에다가 GE 버노바 그리고 히타치의 이 기업의 BWRX-300 모델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태웅이 지금 이제 보조 기기를 이 GE 버노바 히타치의 BWRX-300의 단조품을 제공을 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지금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또 수주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웅도 관심을 받은 것 같고, 이제 주기기 입장에서도 BWRX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두산 에너빌리티도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홀텍사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태웅도 주기기 입장에서 홀텍과 테라파워가 또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SMR 관련된 대장주들이 누군지 확실히 눈에 띄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미국은 전체적으로 AI 패권을 위해서 원전을 올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올 만큼 상당히 지금 큰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원자력 발전을 4배로 늘리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때는 사실 이 4배를 어떻게 늘릴 건가 저도 의문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근시안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관세를 활용해서 투자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이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 내에만 대형 원전이 10기까지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미국 정부의 투자금도 있고 일본 투자금도 있고 우리나라 투자금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투자금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원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금들이 지금 에너지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메가 사이클이 돌아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8개국과 공급망을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AI 패권을 위해서 이렇게 곧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제 12일에 백악관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호주 당국자들과 첫 회의를 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요 반도체 기업 보유국이나 아니면 핵심 광물 생산국으로서 이 AI에 대한 주요 국가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도 뭐라고 했느냐? 에너지 가치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인류 문명을 재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돈의 개념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 AI와 로봇 대량 생산이 디플레이션을 야기를 해서 미국 부채 위기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에 대한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생산 혁신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제는 금리를 마구마구 낮춰서 유동성 자금을 투입을 해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더라도 그것을 생산 혁신으로서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디플레이션까지 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큰 그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금리를 대폭으로 낮춰서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풀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점점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시장은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AI와 특히 근본적인 전력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짐으로써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 가치를 점점 높여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매일매일 리뷰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 머리에 들어오실 거고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현실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뭐 AI 버블이니 뭐 그리고 달러가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환율이 높아졌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라고 이제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려가서 한참을 이제 횡보를 하고 올라갈 때는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그 트렌드가 현재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끝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오기까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이제 이슈들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되었고요. 2025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부채 위기가 좀 더 심화되어서 좋지 않은 시장이 올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을 몇 달 전부터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제 AI 전력난에 있어서 원전을 거의 뭐 점 찍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SMR 데이터 센터 국제 규제 표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출격한다라고 했고요. 대제목만 보게 되면 미국의 딥 아토믹이 아이다호주 이제 국립연구소에 SMR과 데이터 센터의 통합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IAEA에서는 폴란드에서 SMR 규제 인력 양성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정규 과정 확대를 하게 되고 점점 이제 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SMR과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SMR 골드러시가 본격화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탈원전에 대한 기류가 있던 유럽에서조차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전력도 전력이고 냉각도 필요한 상황이죠. SMR 같은 경우는 냉각의 효율을 극대화시켰을 때는 사실 이제 큰 사고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열에 대한 그런 이 컨트롤을 하지 못했을 때 이 수소 폭발이라든지 이런 대형 원전 사고로 이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될 거고요. 네, 이제는 SMR에 대한 개발이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과의 그런 전체적인 파운드리로서의 그런 역할을 떠나서도 이제는 핵 협정에 대한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나라가 핵에 대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우라늄 농축을 5대5 동업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한다라고 어제부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5대5 동업을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핵 재처리에 대한 사업성이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내에 있는 지금 핵 폐기물들이 수조에 많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처리했을 때 이제 향후 SMR에 대한 연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제 최근에 우라늄에 대한 수급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제 핵 재처리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 재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SMR에 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우라늄 수급에 대한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좋은 소식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 움직임을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원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러시아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로사톰과 MOU 체결을 했고요. 닌투원 원전 우리나라도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일단은 한수원 사장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업에 대한 이 컨트롤 타워가 아직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해외 수출 협의라든지 그런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베트남 원전도 우리나라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일단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닌투원 원전 주목해볼만 하고요. 베트남의 전력 인프라 시장도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큰 타격이 있는 지금 철강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향후 EU의 보호 무역주의로 철강 쿼터 물량을 줄이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수입되는 물량은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늘린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철강에 있어서도 지금의 최악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철강이라는 것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BHI 그런 뭐 태웅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또 그 다음 완제품들도 그저 보조기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률이 올라가고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오늘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좋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외환 보유고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향후 계속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 환율에 대한 방어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내년에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미국의 금리 자체가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트럼프가 인사를 책정해 놓았고 내년 초에 발표를 할 것 같다. 그래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환율도 자연스럽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가 짓눌러질 거라는 것은 사실상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대규모의 투자금들이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금들이 결국에는 최우선으로 미국의 원전에 투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는 대형 원전과 SMR 원전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SMR 관련해서도 지금 어제는 그 테라파워가 NRC 승인을 받았고요. 오늘은 테네시주에 있는 BWRX 모델이 또 지원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홀텍사의 이 모델도 지원을 받았고요.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본격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좀 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철강에 대한 관세, 특히 EU와의 그런 관세가 조금 이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이제 한미 핵 개정에 있어서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핵 재처리와 같은 것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핵 연료를 우리나라가 다 가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부 이득을 50%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국으로 또 이득을 가져오게 한다면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괘씸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핵 재처리를 통해서 핵 폐기물을 없애면서 연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2026년은 이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